네,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와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공영장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서 제 조카가 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제 조카가 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제한적이지만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제도인 건가요? 나눔과 나눔은 이것을 가족 대신 장례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족이 아닌 사람도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가족 대신 장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사법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조카, 며느리, 아니면 친구 이런 분들도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조문을 조금 어렵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부터 형제자매 자매까지의 연고자 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족 대신 장례 지침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골을 또는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조카, 며느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연고자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연고자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연고자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친구끼리 약속을 한 거죠. 야, 내가 죽으면 꼭 바다에 뿌려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친구는 연고자까지의 어떤 권리의 의무를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친구랑 약속을 했고 유언을 따라서 나는 장례를 꼭 해주고 싶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장례 주관자로 해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장례를 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장사법 제2조 16호 암호에 명시되어 있는 연고자로서 장례를 치르는 방법과 그리고 연고자는 아니지만 장례 주관자로서 인정받고 장례를 치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만 들어서는 사실 감이 잘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연고자로 인정 혹은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장례 주관자는 또 어떤 다른 절차가 있는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절차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럼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장례를 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혼관계 배우자.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함께 살았지만 굳이 우리가 혼인신고까지는 안 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연고자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두 번째, 사실상 가족관계. 사실은 이제 형제자매인데 얘를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입양하고 나서 실제 형제자매가 친형제자매처럼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관계가 없는 것뿐이죠. 이런 분들도 장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족관계, 조카, 며느리 이런 분들이 친족관계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봄, 부양관계 이러한 관계에 있던 분들도 연고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가족처럼 살았던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시신을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시로 해서 연고자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그거고요. 두 번째 장례 주관자는 개인적 친분 관계, 종교 관계, 사회적 연대 활동 관계와 같이 다양한 내가 살면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장례를 가족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장사법 제2조 16호 암호에 따라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또는 내가 그 사람과 사실상 가족 관계이다. 아니면 내가 친족 관계다. 등등의 그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통화 내역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어떤 돌봄을 제공했으면 입금을 했던 내역이라든지 그러한 실질적으로 두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장례 주관자도 그 권리와 의무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하게 내가 이 사람과 오랜 친분 관계에 있었다
라는 그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것을 검토하고 연고자 같은 경우는 그냥 연고자로 인정하는 것 절차로 끝나고요. 장례 주관자는 내부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내부 심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족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 친분 관계로 장례를 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내부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구청의 공문 없이는 이들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고자로 인정을 받든 아니면 장례 주관자가 되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구청에서 공문을 시행을 해줘야지만 그 공문에 근거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우선 고인의 신분이 다릅니다. 연고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고인은 무연고 사망자가 아닌 거죠. 하지만 장례 주관자의 경우에는 고인은 여전히 무연고 사망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그럼 장례 주관자로 지정을 받아서 고인이 여전히 무연고 사망자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그대로 제공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례 주관자인데 내가 장례까지 다 치를 만한 능력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이 친구가 약속했던 바다에 뿌려주는 것만 내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공영장례에 참여하셔서 유고를 받고 그 친구의 소원대로 또 약속대로 해양장으로 고인의 유고를 뿌려드리는 것만도 가능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조카가 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 훗날 이제 조카가 다 자라고 나서 제가 조카와 함께 제가 살아있을 때 장례주관자 신청이나 연고자 확인 등 그런 신청 서류를 미리 접수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럼 너무 좋겠는데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고자는 시신이나 유고를 관리하는 자잖아요. 시신을 관리하는 자, 이미 죽은 상태인 거죠. 살아생전에 연고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장례 주관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신원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는 못하고 사후에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너무나 명확한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계점이 명확한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 암호계 적용을 받으려면 그 앞에 연고자들이 모두 위임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조카가 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제가 우선 무연고 사망자가 되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앞에 말씀드렸던 연고자의 범위, 배우자부터 형제자매까지의 그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시신을 인수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위임하거나 또는 거부했을 때 그때서야 조카가 장례를 할 수 있게 되고 장례 주관자가 장례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로 사망하시고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례 주관자 또는 연고자로 인정받아서 가족 대신 장례를 하시려면 약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개선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족 대신 장례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해야 될까요? 나눔과 나눔이 생각할 때 현재의 이 가족 대신 장례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은 그런 제도고요.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내 뜻대로 장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의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생전에, 그것도 중요하죠. 생전에 어떠한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전에
명확하게 내 의사를 밝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그렇더라도 장래에 관한 사항은 담보가 되지 않는 건가요? 네. 지금 민법상의 유언이라는 것은 재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내 장래를 누군가에게 부탁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참고 사항이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 민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민법상의 어떤 가족 제도라는 형태가 이제는 조금 더 확장돼서 여러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확장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장래도 확장되면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족관계 범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생전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장래를 내가 미리 생전에 명시적으로 의사를 남겨놨다면 그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이 나눔과 나눔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활동하고 있는 내 뜻대로 장래와 가족 대신 장래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서 우리 모두 죽음과 장래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